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6월 중순 경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그것은 6월 22일 이준석, 김철근을 대상으로 한 당 윤리위원회 개최 전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윤리위원회 관련 내용은 이야기되지 않았고 현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대통령실 취재와 그리고 국민의힘 당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오후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이죠.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기자실 출입기자단에게 공지문을 돌렸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와 6월 중순경에 비공식 만찬을 가진 적이 없다 라고 잘랐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안 그래도 6월 22일 날 결론 내지 못하고 7월 7일로 일단 미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사실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윤 대통령의 심중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흔히들 정치인을 가리켜서 정치인의 입보다는 정치인의 발을 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로는 둘이 뭉수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명쾌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봐라 라고 얘기했듯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입을 볼 게 아니라 행동을 봐라.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잘라서 나는 이준석을 만난 바가 없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손절했다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만은 그 전에 오늘이 6.25다 보니까 뭐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오전 11시, 제가 이제 11시에 방송을 한번 하고 5시 한번 방송하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11시 방송에서 아니 문재인 씨 지금 보면 목구멍으로 컵라면이 넘어갑니까? 이 판국에 지금 공무원 그 6시간 동안 취조당하고 사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될 때 쿨쿨 주무셨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온 세상이 흥분하고 분개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영축산 등산 마치고 컵라면 또 라면 과자 부셔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아까 저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댓글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여름의 겨울옷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뭐 저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 패딩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이른 봄이나 이제 가을 중엽쯤 됐을 때 좀 애매할 때 두꺼운 파카를 입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옷만 입고 가서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리고 할 때 입는 패딩입니다. 오리털 패딩이죠. 거위털 패딩이죠. 거위털 패딩 입으면 사실 이 거위털 패딩만 입어도 웬만한 영하의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한여름에 겨울옷 패딩 입은 것 보니 완전히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 보면 조금 이제 기차역 근처 가면은 조금 맛간 분들이 있죠. 한여름에도 때 꿰지직 낀
그 패딩 입고 술병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막한 분들. 야, 그 하한누리라는 분이 그 제일 먼저 지적을 해주셨던데 정말 탁월한 안목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여름에 겨울옷 입은 것 보니 맛이 갔어. 맛이 갔네.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이 온유월 염천하에 패딩 입고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 하나 올릴게요. 이건 뭐냐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라호텔이던가요? 신라호텔이군요. 신라호텔에 어제 보니까 이번에 6.25 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참전 용사 및 또 참전 유엔군 용사들을 갖다가 초대해서 대접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노병들에게 90도 절을 하더라고요. 폴더 절을 딱.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어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갑자기 제가 이 대목을 듣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35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어제 월간조선 7월로 와서 쭉 봤더니 조갑재 선생이 쓴 글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이거다. 나도 쏟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 이야기합니다. 평화통일. 당연히 뭐 평화롭게 통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자,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1960년 중반에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등 이 월남에 파병되었던 전투 사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맹호부대가 이렇게 되죠. 자유 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자, 자유통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72년 7.4 남북공동성명, 그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만나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 대단결 이야기하면서 자유통일이 어느 순간에 평화통일로 바뀌었습니다. 좌파들은 입만 열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이재명 씨도 얘기했죠. 어떠한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좋다 하는 식으로 평화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 즉 다치지 않고 통일되는 건 적화통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조갑자 선생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경계심을 흐트리고 평화라는 미명하에 평화파리, 좌파들의 평화파리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적에게 항복하는, 제일 편하죠. 가장 편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편안하게 평화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항복입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고대부터 군사의 근원이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유통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라호텔에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던, 지금 자칫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하면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평화통일하면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려서 우리의 경각심과 경계심을 풀고 우리가 뒤통수 맞기 딱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6.25 72주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문재인 씨가 한여름에 겨울옷, 거위털 패딩 입고 등산하는 꼴을 보니 완전히 맛이 갔구나, 맛이 갔어 하는 우리 구독자, 애독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말씀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자유민주주의 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보면서 조갑자 선생이 얘기한 평화통일의 평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평화공세에 휘말려서 우리의 경계심 풀고 우리 총칼 놓고 잘못하면 김정은 체제, 이른바 김일성 민족, 자기들은 김일성 민족이라 그럽니다. 김일성 민족의 노예되기 십상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동아일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계 논란 이준석, 윤 대통령과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 이게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특종입니다. 거기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대통령이 저녁 때 잠깐 시간이 나서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 회동 이후에 추가로 자기 문제를 갖다가 좀 하소연하기 위해서 가로를 가로닫고 추가로 회동을 추진했으나 회동 몇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보도에 대해서 조금 전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이건 이제 공식 문서나 마찬가지죠. 공지를 보내서 그런 적 없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그랬구나. 지금 앞서 동아일보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좀 두 가지 헷갈린 것 같아요. 동아일보도 나름 취재를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이달 중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달 중순경에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뵙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티타임도 좋고 저녁 식사 비공개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좀 직접 독대를 갖다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보도대로 이준석이 추가 회동을 추진했으나가 아니라 추가 회동이 아니라 첫 회동이었던 거죠. 첫 회동을 추진했는데 아마 중간에 이진복 씨가 있는 뭐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를 통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 쪽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님을 갖다가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티타임도 좋고 아니면 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자셔도 좋고 저녁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독대를 갖다 원한다 합니다 라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준석이 와서 살려주세요, 저 없으면은 이 당 망합니다 라고 반공갈 치면서 애걸복걸할 것이 뻔하니까 안 만나는 게 좋다 싶어서 동아일보의 내용대로 회동 몇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통보를 한 것이 추가 회동을 갖다가 추가 회동이 메이드가 돼서 그것을 갖다가 추가 회동 몇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보낸 게 아니라 이른바 비공개 비공식 만찬 내지는 비공개 비공식 티타임을 갖다가 추진했고 아마 이 추진의 주체는 거의 100% 이진복 정무수석실일 겁니다.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만난 몇 시간 전에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없던 걸로 하자. 자,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윤핵관이라 할 수 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을 들이받기 시작했던 거고 거기에 배현진하고 손을 쳐내고 이준석이 그 생쇼를 하니까 장제원이 나서서 윤핵관 중에 핵이죠. 과연 지금 이 당이 이준석의 이 당이 대통령을 돕는 여당이 맞는가 하고 본질적 문제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은 내가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구나.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데 우선 이준석 씨는 그 말버릇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도 이준석입니다. 이 좌파들이 잘하는 게 이제 보면 용어를 만드는 건데 이준석이 참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이 간장이 뭐냐 했더니 안철수 의원을 갖다 간철수라고 그래서 장이라는 건 장제원의 장, 즉 장제원과 안철수가 짝짝꿍이 되었다는 의미로 간장이라는 또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바로 장제원이 과연 이준석 대표의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돕는 집권 여당이 맞는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디코이, 즉 가짜 미끼죠. 가짜 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먹을 것 같다. 어제는 안 그래도 이준석 씨 부산에 가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어제 보니까 부산에 가서 2년 뒤 총선에서 역풍 가능성이 있다. 2030 당원을 잘 챙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2년 후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도 집권 2년차에 총선이 있으면 그건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취임했던 문재인 정부 2020년에 180석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2020년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뒤 총선에서 역풍 가능성, 이 이야기를 갖다 주로 떠드는 자가 누구냐니까 뭐 김종인 뭐 이런 자들이거든요. 지금 이준석이 돕는 자들이, 이준석을 엄호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준석을 쳐내면 2030이 등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2030 중에 남자들은 조금 삐뚤렁한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지금 이준석 지지 안 합니다. 거기다 이준석이 만약 이번에 쳐낸다면 뭐 다른 걸로 물러납니까? S접대, S상납, S접대와 S상납을 갖다가 증거인멸, 은폐, 조작 하려 했다는 혐의로 내침을 당하는 건데, 자, S상납, S접대가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2030이 만약에 이준석이 쳐냈다고 등 돌린다면 그런 자들은 등 돌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고르면 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아마 동아일보와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와 또 청와대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공식 입장문 내용을 합쳐보면 중순경에, 즉 6월 22일 이양희 위원장의 윤리위원회가 김철근을 불러서 추달하기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를 치면서 나 살려주세요. 나 쳐내면 2030이 등 돌릴 거예요. 2030이 등 돌리면은 2024년 총선 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면담, 독대 요청을 했고 그것이 성사되어 가던 중 불과 서너 시간 전에 긴급 취소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나름대로 취재에 촉을 세워보니까 이 양희 지금 윤리위원장이 윤심이 어디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의중이 뭔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6월 22일 결론 낼 걸 결론 못 내고 7월 7일로 일단 또 징계 결정을 또 늦춘 겁니다. 근데 이양희 위원장 이제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지하에 그런 적 없다라고 잘라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황태순 TV에서 이미 일주일 열흘 전에 얘기한 대로 손 놨다, 손절했다. 제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 썼더니 아니 무슨 뭐 이준석이 무슨 뭐 공언한 바가 있습니까?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다마는 어쨌든 토사구팽이 되었던 용도 폐기가 되었던 이미 손절되었다. 그러니 이양희 위원장도 이제 좌고 우면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준석을 갖다 처리하는 것이 장제원 윤핵관 중 핵관의 이야기대로 과연 이 당이 대통령을 돕는 집권 여당에 맞는가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갖다가 제대로 살피는 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